226번이요.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되어 있고 a는 n은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fn 값을 a라고 했어요. 그리고 b는 지금 m이 원소인데 100 이하의 소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이니까 지금 그 b는 100 이하의 소수였던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여기 결과물도 얘 a 교집합 b의 결과물도 100 이하의 소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죠? 100 이하의 소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소수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2, 3, 5 등등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a라는 애는 fx 자리에 n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fn을 집어넣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1, 그 다음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fn 값도 소수여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소수라는 건 소인수 분해했을 때 1 곱하기 자기 자신 형태로 나타내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 곱하기 얘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1이고 이놈이 네모일 수도 있고 이놈이 네모고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잘 보니까 이 친구는 n제곱도 양수 그리고 n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그러니까 3n도 양수 3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은 무조건 1 이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1일 수가 없어. 따라서 이 친구가 1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fn이 소수 형태로 나타낼 텐데 그 소수는 1 곱하기 네모 자기 자신 형태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그때 1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0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은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와야 돼. 됐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1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0은 1이고요. 0이고요. 인수분해하시면 n-2, n-5는 0이 된다. 따라서 n은 2 또는 n은 5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n이 2일 때 fn은 뭐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n이 2일 때 fn 그러면 f2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4 그 다음에 6 3이니까 13이 되겠네요. f2는 13이고요. 그 다음에 f5는 1 곱하기 5 25에다가 15에다가 3 더하면 43이 되겠네요. 됐죠? 즉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랑 뭐다? 13이랑 43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227번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래요.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 그랬을 때 상수 K에 대해서 B는 X 플러스 K가 원소고 X는 A에서 가지고 오겠대. 그러면 여기서 A 교집합 B가 4, 6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4, 6이야. 됐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 그럼 여기를 네모, 세모 이렇게 놔서 A의 원소의 개수를 4개로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 A라는 애는 원소가 네모, 세모, 4, 6이 되는 거고 B라는 애는 원소가 뭐가 되냐면 X에서 A를 가지고 오는 A에서 X를 가지고 오는데 그 X 더하기 K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네모 플러스 K 여기 A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모 플러스 K 그 다음에 4 플러스 K 그 다음에 6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A의,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합은 21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4 더하기 6이 21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거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4K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만큼이 21이니까 21 더하기 4K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 이만큼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아니까 그걸 이용을 할 건데, 얘는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이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되겠지?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합이 아까 21이었고요. B의 원소의 합 21 플러스 4K였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10이니까 빼주시면 걔가 A 합집합 B 원소인 40이 된다. 그러면 요거 42에서 10 빼주시면 32 플러스 4K가 40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2다. 그래서 우린 지금 K가 2인 걸 일단 구해놨어요. 됐죠? K가 2인 걸 구해놨어. 자, 그러면 K가 2라는 거 찾아놨고, 그러면 이제 집합 보면은 요거 B는 네모 플러스 2, 세모 플러스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B에 8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6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6이라는 건, 이 6이라는 건 지금 4한테 K만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세모 플러스 2는 세모한테 이만큼 더한 거지. 그리고 네모 플러스 2는 네모한테 이만큼 더한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B 요거를 잘 보시면 이 4라는 애는 B 입장에서는 A에 들어있는 원소의 이만큼 더한 숫자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은 게, 요거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6이라는 애는 저 B 입장에서는 A에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잖아. 근데 이 A에 들어있는 원소 4한테 이만큼 더해야 되는 4가 여기 이미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정보들로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운 거야. 그럼 이제 이 세모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 그랬는데,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 그랬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게 10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싸그리 더한 게 21이니까 요게 1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네모가 2니까 세모는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의 원소는 지금 2, 4, 6,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9 하시면 4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8번이요. 실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지금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고 B는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X라는 애를 A에서 가지고 와서 원소를 2분의 X 플러스 A 꼴로 나타낸 거죠.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고 교집합은 10과 3이다. 자, 그럼 얘를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시면 A, B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10하고 1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네모, 세모, 별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됐죠?
그럼 A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은 네모, 세모, 별, 10, 1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네모랑 세모랑 별이랑 10이랑 13 더한 거 23이랑 싹 더하면 2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B라는 건 A에서 원소를 가지고 와서 A에서 X를 가지고 와서 2분의 X 플러스 A를 하자는 거잖아. 그럼 2분의 네모 플러스 A가 하나 원소고 2분의 네모 플러스 세모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별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10 플러스 A 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13 플러스 A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9라 그랬어요. 그러면 49라는 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랑 B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빼주시면 된다 그랬죠. 됐나요? 여기 원소의 합이라는 말을 빼고 쓸게. 자, 그러면 A라는 애들의 원소의 합은 네모 플러스 세모 플러스 여기 알려줬죠. A의 원소의 합 28이라고. 그럼 28 쓸게요. 그 다음에 B는 2분의 네모 플러스 세모 플러스 별 플러스 10 플러스 13이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A가 5개니까 5A가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A 교집합 B 빼는 거니까 23이 되겠죠. 그게 49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게 28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28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28하고 23 빼서 5 더하기 2분의 28 더하기 5A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44가 되네요. 이거는 2분의 28 더하기 5A. 그럼 2 곱하자. 2 곱하면 2 곱하시면 88은 28 더하기 5A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넘기시면 60이 되겠죠? 60은 5A. 따라서 A는 12가 된다. 그래서 지금 A값 구하는 거니까 A가 12라는 결론 나왔습니다. 229번이요. 자, 229번은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1, 2, 3, 4, 5, 6, 7이고요. 그 다음에 A는 1, 2, 3, B는 2, 3, 5, 7일 때 A 교집합 X는 0이 공집합이 아니고 B 교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닌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럼 얘는 A랑 교집합이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 그러면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B랑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 다 부정일 때는, 아닐 때는 걔를 요 명제를 부정시켜 볼게요. 얘를 우리 P라고 놓으면 걔를 나피고 한번 구해볼게. 나피는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다. 또는 B 교집합 X는 공집합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만족할 때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준다고 할 거야. 그 여사건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X를 했을 때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들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A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건 1, 2, 3 지워주시고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6. 그 다음에 B 교집합 X를 했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2, 3, 5, 7 여기서 2, 3, 5, 7 지워주시고 나머지 3개니까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2의 7제곱이잖아요. 근데 여사건은 얘네 둘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24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8이니까 24 빼주시면 104가 된다. 그 다음에 230번이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요 명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좌변이 나타내는 건 이거잖아요. 맞죠? 얘가 A 차집합 B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A 차집합 B는 또 얘잖아. 그치? 그럼 지금 아까 검정색 색칠하는 게 이놈하고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둘이 그 좌변 그 검정색으로 색칠한 게 이 파란색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가 더 사이즈가 크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건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도 마찬가지 색칠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A에 포함되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은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된대요. 우리 이거 알잖아.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보면 A 합집합 B가 A 교집합 B에 포함되는 상황이겠네? 맞지? 이 요거에 따르면. 자, 그래서 보니까 합집합한 거랑 교집합한 게 지금 교집합에 합집합이 포함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뭐밖에 없냐? A랑 B랑 같은 경우밖에 없겠죠. A랑 B 여기고요. A 합 B 여기고요. A 교 B도 마찬가지 색칠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 된다. 231번이요. 전체 집합이 지금 1, 2, x, 4, 5고 이것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각각 이렇게 하재요. 그럼 지금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을 이름을 붙여준 거지. A1부터 AN까지. 그럼 우리 그것 좀 찾아볼게요. 우리 A1을 1, 2라고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찾아볼게요. 그럼 A2는 1x, 그 다음 A3는 1, 4 이렇게 이름 붙여주겠다는 거지. A4는 1, 5, 그 다음에 A5는 2x, 작은 것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2, 4, 그 다음에 A7은 2, 5, 그 다음 A8은 x4, 그 다음 A9는 x5, 그 다음 A10은 4, 5 이렇게 하면 부분집합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다 찾아본 거지. 맞아? 자, 그랬을 때 AK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S1부터 SN까지 다 더했을 때 160이 된대. 그랬을 때 자연수 N과 X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어쨌든 지금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10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N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10인 거 찾았고요. 그럼 얘네들을 싸그리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럼 1이 몇 개 나왔나 봤더니 4개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는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도 2도 4개니까 8. 그 다음에 3 없고 4. 하나, 둘, 셋, 넷. 4 4개니까 16. 그 다음에 5. 하나, 둘, 셋, 넷, 20. 그리고 X도 4개. 그래서 걔를 다 더하면 160이 된다는 거잖아. 원소들을 싹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20이니까 48에다가 4x는 160이다. 그럼 4x는 11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8. 됐나요? 그래서 x는 28이 된다. 따라서 저 뭐 구하래? n 더하기 x니까 38. 232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는 AN은 X바 X는 N의 배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N의 배수의 집합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게. A2랑 A4의 교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2의 배수면서 4의 배수여야 되니까 A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는 요 큰 놈이 튀어나오는 거였어. 근데 A2랑 A3을 해볼게요. 그럼 A2,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는 6의 배수죠. 즉 여기에 뭐가 오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니까 AN 교집합 A2를 했더니 A2N이 된대. 지금 2랑 3이랑 곱해서 오는 경우는 요렇게 되는 거죠. 2랑 3의 최소 공배수가 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건 n과 2의 공배수를 모아놓은 건데 여기 이 n 자리에는 뭐가 온다고? n과 2의 최소 공배수가 온다고요. 즉 n과 2의 최소 공배수니까 n 자리에는 짝수가 올 수 없는 거겠죠. n과 2의 공배수인데 n과 2의 최소 공배수가 2n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은 홀수인 자연수가 된다. n은 홀수인 자연수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90이 집합 A2에서 A2 차집합 AN의 원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A2 차집합 AN을 했을 때 여기 집합 안에 90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90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2에서 AN을 뺐을 때 90이 남아있다는 건 AN 자리에 90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맞나요? 90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나서 또 AN은 뭐가 되면 안 될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90이 등장하게 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N이 3이야. 그럼 A3은 3의 배수들이니까 3, 6, 9 쭉쭉쭉 가서 90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A가 뭐 9야. A9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9면 9, 18, 27 쭉쭉쭉 가서 90이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즉 N자리에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니라 N자리에는 90이 나오게 하는 숫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N은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N의 조건들을 다 따져보니까 N은 홀수인 자연수여야 되고 90의 약수는 아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90의 약수 한번 생각해보자. 90의 약수. 일단은 봐봐요. N이 9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일단은 전체는 45개가 되는 거겠지. 45개. 그치? 그럼 전체에서 요걸 만족하는 애들을 빼주시면 되겠죠. 90의 약수들을 빼주면 되겠지. 왜냐면 90의 약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90의 약수 좀 찾아볼까? 90의 약수는 1, 90, 2, 45, 3, 30, 4 안되고 5, 18.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6, 15. 그 다음에 7 안되고 8 안되고 9, 10. 이렇게 찾았네요. 그러면 90의 약수가 아니면서 홀수인 자연수여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다 까주시고 짝수들은 다 까줘.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짝수를 이미 제외해버렸잖아. 90개 중에서. 짝수들은 다 버려주시고 남는 것들 보면 1, 3, 5, 9, 15, 45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 3, 5, 9, 15, 45를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5개 중에서 6개를 빼주시니까 39개가 남는다.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는 39개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33번. 어느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선수는 모두 25명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2의 배수인 거를 A라고 넣을 거고
B의 3의 배수인 걸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까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A 합 B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25명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와 등번호가 3의 배수인 선수는 같대요. 그럼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와 3의 배수인 선수의 수가 같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번호가 6의 배수인 선수는 3명이래요. 그럼 6의 배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A, 교, B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게 3명이다. 그 다음에 이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의 수를 구하래요. 지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A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놓을게. 그러면 A 합집합 B 25라는 건 A의 원소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25는 2x-3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럼 28은 2x. 따라서 x는 14.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4가 됩니다. 234번 50명의 학생에게 두 개의 안건 A, B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조사하였더니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0명. 자, 그럼 우리 A 안건 찬성하는 학생 30명이라고 했으니까 NA가 30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3명이다. 그리고 나서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자, 그럼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걔는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걔는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건 A교 B가 되는 거지. 그거에 3분의 1보다 3명이 더 많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럼 두 안건 모두 찬성하는 게 A교 B니까 걔를 X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좀 표현을 해보면, 지금 바깥쪽 A 합집합 B의 여집합도 3분의 1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내부 있잖아. 합집합. 여기 합집합들은 여기 노랑 색깔 있죠? 이 노랑색은 전체가 지금 50명이잖아. 전체가 50명. 50명에서 바깥쪽을 뺀 부분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47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노란색 부분이 47 마이너스 3분의 1x인데 걔가 곧 A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 합집합 B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는 거죠. 근데 그 교집합을 우리 X라고 놓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면 63이니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x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된다. 자, 따라서 x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x값 교집합이니까 24가 된다. 자, 235번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중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신청 여부를 조사하였대요. 그 결과 동계올림픽 대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한 사람이 51명이래. 그럼 우리 요거를 동계올림픽에 신청한 사람을 A라고 놓을게요. 그게 5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계 패럴림픽 대회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한 사람이 42명이래요. 그럼 요거를 B라고 놓고 걔가 42라고 놓읍시다. 그랬을 때 두 대회의 자원봉사 활동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5명이래요. 그럼 얘는 둘 다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걔가 25명이다.
그랬을 때 두 대회의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하나만 신청한 사람 수를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체 집합이 100이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5니까 A 합집합 B가 7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어디냐면 두 자원봉사 중에서 하나만 신청한 거니까 여기가 대칭 차집합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쟤를 어떻게 볼 수도 이 색칠한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죠. 우리는 어디가 필요한 거냐면 맞죠. 여기 색칠한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교집합이 필요하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일단 구해놔 볼게요.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저 A랑 B를 더한 다음에 51이랑 41을 더한 다음에 합집합인 75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3이니까 93에서 75를 빼면 18이 된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부가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두 대회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하나만 신청한 거니까 얘는 A 합 B에서 A 교 B를 빼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75에서 18을 빼니까 57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5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6번이요. 236번은 지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문제집 ABC의 구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그러면 A 교 B가 15. 그 다음에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2명. 그러면 B 교 C가 12명. 그 다음에 C와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1명. 그러면 A 교 C가 11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A와 B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5명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를 구매했다고 했으니까 A만 구매해도 되고 B만 구매해도 되고 둘 다 구매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A 합 B가 되는 거죠. A 합 B가 55명. 그 다음 B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 54명. 그러면 B 합 C는 54명. 그 다음 마지막 C와 A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1명. 그래서 C 합 A가 51명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A를 구매한 학생 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수 있냐면 교집합 알고 A 교집합 B 알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알죠?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A랑 B를 각각 더한 것은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한 번 더해준 거랑 같잖아요. 맞죠? 그럼 걔는 뭐가 돼요? 15 더하기 55니까 7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랑 C는요. 그럼 B랑 C는 B 합 C랑 B교 C를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B교 C가 12고요. 그 다음에 B 합 C가 54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랑 A를 더해주시면 C 합 A랑 그 다음에 C교 A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11이랑 50을 더하는 거니까 6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 셋을 싹 더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싹 더하시면 E, NA, NB, NC가 되겠죠. 왜냐면 NA도 NB도 NC도 다 두 번씩 있으니까. 그리고 70, 66, 60이 더해주시면 128에다가 70 더하는 거니까 198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A랑 B랑 C랑 더한 게 99다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우린 뭐만 필요해? A만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거 알지? 이거 66이라고 알아냈잖아. 따라서 A의 개수는 33개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37번이요. 자, 실수 A에 대하여 집합 A랑 집합 B가 있는데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래요. 그럼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얘를 만족하는 X값이. 그럼 얘 2차 부등식인데 걔를 2차 함수 관점에서 보시면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물러오지. 그럼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으려면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0보다 작은 게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뭐랑 연관 지을 수 있냐면 판별식하고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4분의 D에다가 대입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이고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니고 그럼 일단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애가 한 개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쟤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즉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도 짝수 판별식에 대입하시면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걔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제곱 A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라고 바뀌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대요. 그럼 공통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봅시다. 우리가 판별식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렵지 않아요. 니은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A가 0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요. A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려면 지금 0보다 작아지는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즉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만 부등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B는 공집합이어야 된대. 그럼 B는 공집합이라는 건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떠 있거나 닿아 있거나가 되는 거지. 떠 있거나 닿아 있거나.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것만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되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수직선이 나타내 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A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제 디귿은 A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썼던 거를 가지고 오면 되지.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얘죠. 그 다음에 B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얘지. 그럼 걔네들을 조합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A 값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ENT가. 자, 238번 봅시다. 238번은 지금 A, B에 대한 세 연산을 합집합, 교집합, 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내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별은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할 때 s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x가 최소한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부터 추론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일단은 G라는 원소랑 1356을 교집합했더니 15가 된대.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G라는 애는 15는 반드시 포함되고 그 다음에 3, 6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자,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Y랑 3, 4, 5, 6을 대칭 차집합해 주었더니 G가 나온대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Y랑 지금 요거를 그냥 옆에다가 써보면 3, 4, 5, 6을 좀 더 크게 Y랑 3, 4, 5, 6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둘이 결과물이 1,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리고 3, 6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3하고 6이라는 거는 요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3, 6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1,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5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자, 1이라는 애는 어디 들어가면 돼, 그럼? 이쪽에 들어가져 있겠지. 괜찮죠? 자, 그래서 Y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1, 3, 6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을 것이다. 됐나요? 그러면 Y라는 애는 결론적으로 쓰면 1, 3, 6을 원소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는 원소로 안 갖고 있어? 5는 원소로 갖고 있지 5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위로 넘어가서 2, 3, 4, 7하고 x를 합했더니 2, 3, 4, 7하고 x를 합했더니 y가 나온대. 그럼 둘이 합해서 y가 나왔는데 그 y라는 애한테는 1, 3, 6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잖아. 그러면 x에는 위쪽에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3은 이미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지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고 1이 없으니까 채워주시고 6도 없으니까 채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최소한에 포함돼야 되는 게 1, 6이 된다. 그래서 S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의 최소값은 7이 됩니다.